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병석입니다. 여가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설명을 듣지 않으셔도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즐기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가 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소한 팁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가 설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여가에도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가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가 설계 시에 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가 트렌드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선생님 노후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나름 잘 하고 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만 준비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많이 준비 못했지만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선생님 여가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라서 취미나 여가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가를 잘 즐기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여가 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가 설계라고 하는데요. 오늘 여가 설계의 첫 번째, 여가 트렌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디지털형 여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형 여가를 쉽게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전화기니까 전화를 하실 수 있고요. 문자를 하실 수 있고 또 메신저,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TV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독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으실 수 있고요. 쇼핑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SNS라고 그러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밴드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게 생각해도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스마트폰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20가지 이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즐기는 여가 활동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1년에 한 번만 그 활동을 해도 내가 즐기는 여가 활동이라고 한다면 국민 평균 1년에 즐기는 여가 활동의 개수가 19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10가지가 되니까요.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 20가지 정도는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가 트렌드 두 번째로 체험형 여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프로스포츠는 1980년대에 시작된 것이 많습니다. 프로야구가 있고요. 또 프로축구가 있고 배구도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보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요즘에는 하는 것으로 옮겨졌습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직접 해보는 것을 체험형 여가라고 합니다.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앞두시고 요리를 배우려고 하시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요리를 못하시는 남자분들이 요리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냥 요리 학원에 가서 돈을 주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리 학원을 등록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면 조금 저렴하게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학습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청마다 아니면 자치구마다 평생학습과가 있는데 그쪽에 가시면 요리 교실을 무료로 이용하시거나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실비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곳이 있는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정원의 20%에 한해서 남자분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가 트렌드 세 번째로 자기개발형 여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영역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집합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그 대신에 지금처럼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시국이니 비대면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학교나 오픈 캠퍼스에 못 가는 대신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무료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정보는 프라임 칼리지입니다. 프라임 칼리지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온라인 학위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캠퍼스를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학위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곳은 폴리텍 대학교입니다. 폴리텍 대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학위 과정과
비학위 직업과정으로 나뉩니다. 예시로 올려진 화면은 한국폴리텍대학교 부산 캠퍼스의 내용입니다. 폴리텍 대학교 각 캠퍼스별로 세부 운영 과정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주거지 가까운 곳에 폴리텍 대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위 과정은 과정을 배우시고 취업과 연계되는 과정이고요. 비학위 직업훈련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배워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KIRD라고 하는데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 교육 과정이 100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리더십 부분, 그 다음에 공감, 소통 부분, 그리고 R&D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총 교육 과정이 120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온라인 교육 과정은 무료이고요. 회원 가입만 하시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 과정 외에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무크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돈을 조금만 들이면 세계 유수 대학의 수준 높은 강좌를 집에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전혀 없고요.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것인데 유다시티, 코세라, 유데미 이런 온라인 교육과정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은퇴를 하면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데요. 그런데 많은 시간들을 그냥 의미 없게 보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 이외의 시간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라도 여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가에 관한 꿀팁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병석 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가 생활할 때 그 여가인 거죠? 맞습니다. 여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글자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본자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자, 질모, 네. 사자성어예요? 뭐예요? 사자성어는 아닌데요. 본인이 네? 자발적으로 즐기는 모든 활동. 아, 내가 자발적으로 네. 즐기는 모든 활동이 여가다. 네. 여가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제일 자주 하는 활동 네. 10가지를 꼽아보면 오. 그냥 친구 만나고 인터넷 보고 TV 보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네. 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네. 아, 그럼 선생님, 네. 누워서 5시간, 6시간 계속 유튜브만 보는 것도 그것도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만족하면 제일 좋은 여가 활동이죠. 아, 그거 엄마한테 맨날 등짝 스매싱 맞거든요. 그렇죠. 그만 좀 핸드폰 봐! 이거 여가 활동 아닌 거 어머니에게는 마음에 안 드는 활동이지만 본인에게는 게임이 정말 재미있는 여가 활동인 거죠. 오, 내가 좋으면은 네네. 여가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여가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강사님의 여가는 무엇입니까? 오. 라고 여쭤보는데 네. 근데 저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요리도 하고요. 오. 축구도 하고요. 오. 영화도 보고 독서도 하고 그냥 다 하는 거 하거든요. 여가가요, 뭐 디지털형 여가, 체험형 여가, 자기개발형 여가, 뭐 이렇게 있다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나머지 유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생 100세형 여가가 있습니다. 인생 100세형 여가.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독서인데 네. 참 슬픈 말이지만 시력이 안 좋아져서 책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100세 시대에 맞게끔 융통성을 가지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코형 여가도 있습니다. 에코? 네, 요즘에 환경이나 또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니까 네. 뭐 캠핑을 하신다든지 자연으로. 네, 자연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나 재능 기부를 또 여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 그럼 착한 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이것도 카테고리별로 나누니까 굉장히 네네. 또 다양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가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가 설계를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여가 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가 꼴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가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 이 문장을 줄여서 네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자질모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얼굴에도 얼굴꼴이 생기듯이 여가에도 여가꼴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 고정된 정해진 이 여가꼴은 살아있는 동안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요. 공무원 시험을 치다가 울릉도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릉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은 아예 울릉도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낚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친구의 지금 가장 좋은 취미는
낚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본인의 취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가골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가골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생애 주기를 나이로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는 평생 취미가 일본 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이 넘어가면서 더 이상 몸으로 하는 일본 무용을 하지 못하게 돼서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딱하게 본 아들이 어머니에게 글을 한번 써보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은 나이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셔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2권의 시집을 내셨습니다. 2번째로 내신 시집 야케이지지마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여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여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여가 활동 1등이 TV를 보는 것이고요. 또 2등이 인터넷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폰으로 많이 하시죠. 그 다음 3위부터 보시면 쇼핑, 외식, 그리고 잡담이나 산책, 걷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7등 취미가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2글자입니다. 예, 등산 아닙니다. 등산 아니고요. 독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서도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2글자입니다. 음주입니다. 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등부터 8등까지의 여가가 나와 있는데 남들에게 거창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인가요?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가의 특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가골을 다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골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시 2가지로 나눈다면 내가 신체 활동으로 하는 것인지 정신 활동으로 하는 것인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하는 정신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붓글씨 쓰는 거, 서예를 하시는 거, 아니면 책을 읽으시는 독서도 혼자서 하시는 정신형 활동이죠. 그리고 혼자 하는 신체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선도가 나와 있고요. 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달리기를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면 홀로 하는 신체 활동이 되십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정신 활동도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 하는 활동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원봉사를 같이 하시면 집단으로 하시는 정신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친구들 만나서 연말에 송년회를 한다든지 신년회를 하면 같이 하는 정신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 집단적인 신체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많죠. 지금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을 치고 계시고요. 조기 축구회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하는 신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경험을 들어서 저의 취미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하는데요. 독서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저 혼자 합니다. 그런데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북스터디를 하는 것인데요. 저도 가급적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은 북스터디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 육아 중이기 때문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여건은 되지 않고요. 주말에 집에서 밤늦게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 등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다 정신형 활동에 속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살이 찌고 그래서 제 건강을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등산을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면 취미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제가 가고 싶을 때마다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각자가 하는 여가를 여가골에 나눠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막연히 부부가 같이 하는 여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처럼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여가골을 정리해 보면 나는 신체 활동을 좋아하는데 나의 배우자는 정신 활동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 여가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이유를 잘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눌 수 있는 여가골별로 추천해드리는 여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크게 한번 확대하셔서 보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여가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가골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여가골? 이게 뭐지? 좀 생소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다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건지 꼭 알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보통 평일보다 주말의 시간이 더 네. 빨리 가지 않으십니까? 엄청 빨리 가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늦게 자고 네네. 늦게 일어나고. 그렇죠. 평소에 밀려났던 일들을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결혼식장 가셔야 되고. 아, 맞아. 할 일이 더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답이 없는 질문 같은데 네. 희한하게 정답이 있어요. 뭐예요?
주말이 더 짧기 때문이에요. 아, 노는 시간이 네. 이틀밖에 없으니까 또 5일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여가가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개인 생활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셔야 되니까요. 네네. 근데 혼자는 외롭다.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함께 하기 힘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네네.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여가골을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가골을 보시면 혼자 하는 여가도 있고 같이 하는 여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문제죠. 문제긴 한데 그러면 또 혼자 할 수 있는 여가를 개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가 장애물 중에 파트너, 사람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를 치고 배드민턴 치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면 또 학원에 등록하면 내가 파트너를 소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여가 장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만 상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연금공단을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가에 관해서도 상담을 네. 해주시는 거예요? 재무적인 부분, 또 대인관계, 또 오. 건강 이런 부분도 뭐 의사처럼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담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